KPC 자격증을 달라요. 따고 나면 달라요. 그때부터는 나만의 차별화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이게 좀 저도 일리가 있는 질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KPC 딸 때까지는 같이 버디 코칭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똑같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그냥 똑같은 우리는 그냥 피플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딱 자격증 따고 난 뒤에 진짜 저는 되게 그게 우와 와닿았던 게, 버디 코칭을 같이 해서 시험도 같이 합격했는데 동시에 바로 이분은 그 다음 달에 기업 강의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는 뭐 해먹지를 고민을 해서, 저는 그때부터 오히려 내가 강점이 뭐지? 나는 무슨 자원을 써야 되지? 뭔가 나는 지금 이 시장에서 유리하지 않은데 여기를 진입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차별화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지금 코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역량하고 사업 역량하고, 코칭 역량과 사업 역량의 어떤 이야기 같은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사실 코칭을 이걸 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KAC 따야겠어, 이걸로 좀 먹고 살아 볼까라는 마음 들 때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왜 따고 싶지? 나는 이거를 취득한다면 어떤 대상을 만나고 싶지? 나는 이걸로 활발히 일을 한다면 어떤 장면에서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코치가 될 때 한 번도 기업에서 마이크 잡는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제 비전인 적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쪽 전문가가 되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뿐이에요. 근데 권 코치님은 이게 장면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동료가 그랬을 때 저 모습이 좋다고 느낀 거는 그대 가슴에 있어서고, 저는 제 동료가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의 그것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이 코칭이란 분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상위 공부하면서 계속 같이 커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이 보장되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공부할 때, 자격을 취득할 때 목적과 이걸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 그림을 계속 끊임없이 서서히 고민해야죠. 그러면 처음에 나는 리더십 코칭 할 거야 라고 KAC를 준비할 때부터 아예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다 열어놓고 다 해보고 난 뒤에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두 개 다인 것 같은데, 그냥 리더십 코칭에 끌린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어요. 리더십 코칭 분야가 그 사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코치님?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는 건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깨달으면 리더십 코칭을 잘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서 시장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은 이게 아니네, 그럼 좀 내가 하면서 알아차리는 다른 분야인가 시도를 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은 사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자기 안에 답이 있지 않아요. 오! 사업은 자기 안에 답이 있지 않아요. 이 표현을 코치님이 하신다는 게 엄청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요. 사업은 자기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보통 다시 자기 안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러면은 시장에서 나를 어떤 걸 원하나요를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키워드를 밀고 갈 거예요 라고는 그 키워드 찾는 데 시간 쓰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거든요. 막 6개월 동안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책을 읽고, 혹은 코칭을 더 비싼 돈 들여서 받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 내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쌍방의 이슈라는 거예요, 사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로 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누군가도 경험하고 싶어야 거기엔 마켓과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건 너무 소중해. 그거 먼저 해야죠. 했는데 이 다음은 계속 트라이를 해봐야 내가 이걸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처음엔 찾아야죠. 왜냐면 이 분야가 끌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비전도 있고. 그럼 나는 그 꿈은 저기 있고, 지금 나에게 오는 어떤 요청들에 계속 같이 협업을 해 가는 거예요. 내 역량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진짜 아이러니하게 저도 많은 슈퍼비전 하지만 제가 코칭 역량은 키워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코치로 업을 먹고 사는 건
끊임없이 자기가 고객을 만나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할 때 저 사람들이 날 원하는가. 왜냐면은 그게 업이 된다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별개의 이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해봐야 돼요. 무료도 해보고 5,000원도 해보고 10,000원도 해봤는데 어떤 것에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근데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섞어보는 거죠. 이게 계속 양쪽이 만들어가는 거지 난 이걸 원하니까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 안의 답도 찾아야 되지만 결국은 현장과 그 많은 시도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리더십 코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더를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네. 그럼 막 상상을 하는 내가 어디서 리더를 만나? 맞아. 옆집에서. 친구한테. 아. 주변 사람들 중에 회사 다니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인 분을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쫙 자료 만들어서 해봤는데 어때요? 내 레퍼런스 쌓는 거죠. 그쵸. 물론 용기 있으면 우리 코치님처럼 제안서 써서 조직에 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인사팀 가서 제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 약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옆에 있는 사람들 중 내가 하려는 분야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런 부탁을 해서 같이 경험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또 그걸 개인적으로도 정리를 잘 하고 이제 셀프 피드백을 그렇죠. 하고 그 대사한테 어쨌든 코칭을 받아보라고 했을 때 코칭이 뭔지 코칭이라는 설명하는 건 게 힘들다고 하죠. 어쨌든. 맞아요. 그러면 그 대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그게 또 무엇인가. 네, 질문하기. 사실은 코칭을 처음 하시면서 코치분들이 코칭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리더분들은 계신데 이분들한테 코칭을 뭐라고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리를 가져가서 이거 한번 해봐라고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질문을 일단 쪼개고 싶어요. 일단 어떤 뜻이냐면 그 질문 안에는 완벽하게 뭘 준비해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일단 느껴져요. 뭐 제안서, 설명하는 컨텐츠 짱짱짱 준비해서 짱 갈 때까지는 자기를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쪼개면 나는 일단은 앉아서 그냥 A4 한글 깜빡깜빡 커서에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하거나 전화로라도 구구절절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난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가, 서툴더라도 일단 그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그 어떤 제안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멋져 보이는 제안서와 멋져 보이는 브로셔와 어떤 문구들이 뽑아질 때까지는 한 걸음 나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이메일 한 통 구구절절 써봐요. 근데 그것도 시도인 거죠. 그렇게 해봐야 나란 사람이 반대로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코칭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들이 쌓여서 그걸 점점 더 디자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어떤 격을 맞추어 가는 건 그 후반부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면 일단 온라인 사이트에 코칭과 관련된 어떤 뭐랄까요, 신뢰할 만한 자료들, 아니면 책에서 나왔던 문구들 같은 것들을 인용해서라도 설명을 하는 걸 해야죠. 근데 여기서 100% 모든 걸 설명해서 이해해서 고객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오늘 워크숍을 해도 오셨을 때 저는 진짜 이 워크숍 이런 커리큘럼을 하려고요 라고 글을 올리는데 어떤 분은 그걸 꼼꼼히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선택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끌려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코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내 한마디에 그냥 그날따라 해볼까? 라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설명은 내가 할 수 있는 선만큼 일단 뭐든 아웃풋. 일단 뭐든 시도하고 액션해봐라. 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그러니까 완벽해지는 것보다 한 번 한 걸음 done 해보는 거예요. 저의 지메일 안에 얼마나 수많은 코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메일이 있겠어요. 엉망이에요. 엉망이고 지금은 나름 정립됐지만 지금도 저는 아쉬워요.
근데 이게 진짜 알무로 나아가는 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이렇게 아웃풋 표현해 보면 진짜 아는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우리 코치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웃풋도 고객이 이해되는 용어로 나오기까지는 내가 정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어려워요. 저도 아직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렵지만 이전 나보단 나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전에 엉망인 이메일을 많이 써봤고 이상한 카톡도 많이 설명해봤고 이상한 전화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생긴 고객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그 여정들을 거쳐야 한다라고 느껴지네요. 근데 많은 사람이 퍼펙트하기 전까지는 한 걸음 안 가고 싶어져요.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코치 자격증을 21살에 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씩 중년이 그쵸. 많죠. 그리고 또 제2의 직업으로 선택을 맞아요. 하려고 하면 사실 좀 소위 얘기해서 뽀대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긴 해요. 이해는 돼요, 한편으로. 저도 이해돼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정석이네요. 약간 잔소리 같은. 이거 약간 코스다였는데 지금 코치들의 잔소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이 나는 우리가 하려는 일이 누구의 나약함에서부터 위대함으로 가는 여정을 돕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나약함을 왜 허락하지 않는지. 네. 네이버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럼요. 인스타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제 고객의 입에서 유튜브로 코치들의 이름을 쳐보고 나온 코치 중에 그럼요. 제가 떴는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올려둔 팟캐스트에 한 5분을 들어봤대요.